충치니까. 충치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범낭질 충치, 상아질 치료 충치. 방법은 결국은 이제 아까 진단이 중요했고, 진단이 나오면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거의 정해진 룰대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니시는 주치 치과에서 하시면 되겠고, 예방은 그 쉬울 것 같아요. 아까 그 전편이나요? 전전편 전전편에 그 생긴 원인을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 원인만 아시면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옛날에 얘기하신 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요 네 가지 세균, 당분, 숙주, 내 몸, 네, 그다음 당분, 시간 요 네 가지 요인 중에 왜 충치가 생기는지를 아시면 할 수 있는데요. 자기의 시간대는 자기에 맞는 게 어느 게 가장 원인인지도 한번 자기의 원인, 자기가 것도? 충치가 생기는 원인이 뭔지를 아시면 완전히 충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세균이다. 당연히 닦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의 대부분은 우리가 자가로 칫솔질과 치간 칫솔 이제 보조용품을 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칫솔질을 잘 못하는 부위는 뭐 치석이 낀다든지 끼기 때문에 그럴 땐 약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스케일링을 받는다든지 닦아주면 되실 것 같고요. 세균 문제는 그렇습니다. 닦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균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 입안을 누구나 균을 가지고 살면서 그 균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느냐,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세균 문제는 잘 닦는 것, 세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칫솔질을 하는 거 있어서 제일 제가 중요하게 환자들 할 때 얘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대충 아무 위치에서 시작을 해서 오시면은 저 맨 끝에 있는 일을 놓치고 닦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첫 번째 칫솔이 어디까지 들어가서 닦는지 첫 번째 위치는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의 칫솔은 우리 한 마디 정도, 너무 큰 거, 이렇게 구두술처럼 큰 거 말고 요 한 마디 정도, 2.5cm 정도 되는 칫솔을 저희가 권하는데 그 칫솔이 딱 요 큰 어금니 2개 정도 딱 맞거든요. 그러면 여기 닦았다 여기 닦았다 하지 마시고 큰 어금니 2개만 처음에 10번 닦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넘어가서 작은 어금니 2개와 송곳니 반쪽을 또 10번 닦아주시고 앞니 2개와 송곳니 반쪽, 그러면 세 부위를 닦는 거죠.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딱 어금니 부위, 작은 어금니 부위, 앞니 부위 이렇게 딱딱 나눠서 닦아야 놓치는 부위 없이 닦을 수 있지. 대충 닦으면 놓치는 부위가 생기면 거기 있는 세균이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칫솔이 일단 80~90%고 특히 연세들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이와 이 사이가 자꾸 벌어져 가지고 음식물도 끼고 점점 그런 경우가 많아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더 써서,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앞면, 우리가 칫솔로 닦을 수 있는 건 앞면, 뒷면, 씹는 면 세 면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이의 양쪽 면 2면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닦아줘야 됩니다. 사실 이게 또 반이에요. 그렇죠? 네, 칫솔로 앞면, 뒷면 닦는 거고 치간 칫솔로 요 2면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꼭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치간 칫솔. 네, 여기는 치실이나 치실을 좀 쓰기 어렵고 연세 좀 드시면 치간 칫솔을 이 사이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를 넣는 요 치간 칫솔이 작지만 최고로 효자다. 저 이렇게 생각하고, 치간 칫솔을 쓰시는 분과 안 쓰시는 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거는 꼭 쓰시길 권해드리고, 어떻게 쓰냐? 치약에 1번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닦아주시고 이 거품을 뱉지 말고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얘를 한 번씩만 더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한 부위당 5번 요것만 해주시면은 내 치아 안 빼고 충치아 안 먹고 평생 잘 쓸 수가 있다. 내 치아를 오래 쓰는데 요것만 쓰시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저 이렇게 생각하니까 치간 칫솔 사용을 정말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환자들 오시는 분들 중에 1년 있다 왔는데도 치석도 별로고 깨끗하셔가지고
치간 칫솔 쓰십니까? 그럼 대부분이 예 그럽니다. 그러니까 치간 칫솔 쓰시는 분과 안 쓰시는 분의 차이가 크니까 가능하면 이걸 써서 자꾸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강추해 강추. 이거 진짜 많이 쓰시면 치과 의사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치간 칫솔. 이거는 진짜 강력한 무기네 이거. 너무 강력한 거야. 치간 칫솔이 작지만. 네네 이거 완전 강력한. 진짜로 예 무서운 놈입니다. 내가. 네, 그 교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 사이사이 안 닦이는 부위 좀 어쩔 수 없이 치실이라도 넣어서 자꾸 닦아주려고 해야 되고요. 네. 네, 치간 칫솔이라도 해주고 교정하는 청소년들 붙인 부모님들은 자꾸 봐주시고 잔소리를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끼기 쉬우니까요. 그리고 네, 치약은 너무 많이 짜면 안 되고 정말로 콩알만큼 강낭콩 선전하듯이 쭉 짜시면 거품이 너무 나와서 뱉기 바빠요. 괜히. 그러니까 돈도 낭비하고 닦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딱 강낭콩 정도 해주시고 3살 미만 3살 정도 된다 그러면 쌀알. 아 그렇게 적게 하나요? 네네. 네. 그다음 6살 미만이다 그러면 강낭콩 정도. 네. 그리고 성인이다 그러면 강낭콩 2개 정도 그 정도만 하시고 실제 이 치약에 의해서 닦이는 것보다는 결국 칫솔이 소리 문질러서 닦는 게 크니까 치약보다는 칫솔의 효과를 훨씬 더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따 나오겠다. 치약에서 무조건 우리가 관심 있는 거 보면 뒤에 성분표를 보듯이 무조건 불소가 있어야 돼요. 불소 요즘 부모님들 어떤 분을 보면 뭐 무불소 치약이라고 괜히 더 비싼 거를 사다가 쓰시는데 더 비싼 걸 더 효과 없는 걸 쓰시는 거거든요. 무조건 불소가 높아야 되고 그 재작년까지 이 불소 함량 최대치가 1000ppm이었는데 2, 3년 전에 1500ppm으로 식약처에서 상향했어요. 외국은 3000ppm 치약도 있고 한데 우리는 이제 1500ppm 치약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 좀 잘 썩는 사람이라든지 잘 썩는 어린이 그런 썩는 충치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치약에 들어있는 불소 농도가 높은 거를 써줘야 된다. 요거 꼭 해주시고 성분표를 보셔서 불소 농도를 꼭 확인하셔서 높은 거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 놀러 나갔거나 야외였거나 뭐를 먹었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칫솔질은 못한다. 그러면 가글이라도 해주면은 구강 내 pH를 빨리 높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재강화가 되기 때문에 구강 양치액을 그렇게 조금 갖고 다니면서 간식이든 뭐를 먹었는데 칫솔질을 못하는 상황 그러면 양치액도 그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데 요것만으로 100% 세균을 없애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꼭 문지르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균은 여기까지 되고 그다음 숙주는 내 몸이니까요. 그래서 어린이들 특히 만으로 6살 때 어금니가 나오는데 이 어금니가 제일 기능이 많고 그래서 제일 빨리 상하해가지고 빨리 빠지는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금니를 얼만큼 오래 관리해서 쓸 수 있느냐가 우리 구강, 치아 건강에서 되게 중요한 키인데 그래서 그 6살에 난 그 어금니는 얼른 실런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3만원인데 나라 보험에서 본인 부담금 10% 나라에서 90% 그러니까 3,000원만 되면 해주는 굉장히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안 할 필요가 없죠. 이런 거 빨리 하시는 게 좋으니까 아이들 오면 6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6살에 요거는 또 많이 해주시는데 그 뒤에 두 번째 어금니가 12살에 나는데 요거는 많이 까먹어요 또. 그래서 얘도 또 해주셔야 돼요. 12살에 나는. 요 뒤에 20살에 나는 세 번째 어금니는 사랑니인데 요거는 안 한다고 치더라도 12살에 나는 제2 대구치까지는 실런트를 꼭 찾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린이들은 몇 개월에 한 번 정도씩 정기검진이나 확인하러 다니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성인이나 어린이나 성인보다는 어린이가 의식에 더 취약하다고 보면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 불소도포를 보내요.
아 3개월에 한 번. 한번 불소도포를 권하고 보통은 6개월이고 네. 얘는 뭐 충치도 없고 깨끗해. 그럼 1년에 한 번 보자고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민감도에 따라서 3개월에서 1년 이렇게 다르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건 성인의 나중에 치주에서 또 마찬가지인데 치석이 잘 끼는 사람은 잇몸이 안 좋아. 3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 치석도 잘하고 치간 칫솔도 쓰시는 분 그럼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아플 때라기보다는 자기가 좀 이게 약간 좀 불편하다? 뭐 이럴 정도면 빨리 한번 가보는 건 불편한 느낌이 있으면 이미 늦은 늦었을 건가요? 가능성이 크죠. 아프기 전에 약간 불편하더라도 늦은 감이 있다. 네. 이제 치과는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관리하는 곳이다. 그냥 미장원 가듯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간 돼서. 미장원 가듯이. 네, 시간 되면 미장원 가듯이. 시간 되면 가는 안 아파도 가는 관리 한번 하러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불소치약 그렇게 써주시고 네 여기 양 있죠. 3세 미만에서는 쌀알 6세까지는 완두콩 정도. 네, 그 이상에서는 네, 약간 1cm 정도 이 정도만 짜주시고. 불소도포 좀 잘 썩는다 그러면 치과에서는 불소도포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당분 섭취를 줄이는 거하고 접촉 시간을 줄이는 거죠. 이게 시간하고 같이니까요. 그래서 네 아까 끈적한 거 먹지 않는 그러니까 똑같은 당분이라도 너무 끈적한 게 훨씬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시간 얘기했죠. 탈회되는 시간을 줄여서 빨리 재강화 시간을 길게 만들어줘서 치아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길게 해주면 정지가 되거나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시간에 대한 거를 잘 아시고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탕을 10개를 한 번에 먹고 쭉 안 먹는 게 좋고 1시간에 하나씩 먹으면 제일 안 좋고요. 네. 그래서 네.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치과는 그래도 정기검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치과 치료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신경치료도 비싸고 뭐 이 빼는 것도 비싸고 엄청 비싸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정말 치과는 아프기 전에 검사하러 가는 곳이라는 개념이 많이 있었어요. 한 번 아파서 치과 가면 너무 돈이 많이 깨지니까. 한국은 그거에 비하면 사실 보험도 많이 되고 저렴한 편이어서 문턱이 낮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직도 치과를 치료 목적으로 그렇죠. 한국은 많이 오거든요. 네. 근데 점점점 우리가 이제 치아를 오래 쓰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검진 목적으로 치과를 정기적으로 가시는 게 치아를 오래 쓰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고 오랫동안 혼자 얘기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지금 이제 쭉 한번 이야기한 제목을 한번 돌아볼게요. 치아 우식증, 충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네. 충치에 대한 이해에서 충치란 무엇인가, 만든 요인들. 저 옛날에 했던 얘기까지 하는 거죠? 네, 예. 치과마다 치료해야 된다는 가 충치 개수가 다른가고 하고 충치 치료 방법에 대한 얘기했고요. 범량질 충치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치 예방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장 인상적인 거는 이제 구강 질환과 관리가 전신 질환을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네. 인상적이네요. 만병통치약이다. 네. 만병통치는 다시 한번. 나중에 제일 3편에 네,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이런 피부 이렇게 각화가 되어 있는 피부를 뚫고 세균들이 잘 못 들어가요. 근데 네. 구강상 피에는 이게 얇아가지고 세균들이 뚫고 다 들어가서 혈관으로 막 들어가서 이 혈관을 따라서 이 세균들이 돌거든요. 그래서 심장으로 가는 세균의 70%는 입안에 있는 애들이 가는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구강이 제2의 심장 아니냐, 요즘 구강 건강이 심장 건강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중요성이 다시 네, 얘기되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보는 것도 나중에 재밌을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충치에 대한 이해를 한번 알아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한 삶을 위한 덴탈 IQ를 높여서 치과를 갈 때마다 질문을 하자. 누워 있어서 자꾸 위협적이어도 질문을 하자. 그러니까 왜 그런 치료를 하려고 하는지를 물어봐서 이유를 듣고 하시면 그러기 위한 몇 가지 이제 용어들에 대한 정리가 여기 잘 돼 있습니다. 이 책이 지금은 2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정가가 22,000원이고 저희 이제 유튜브로 별도로 신청을 해주시면 특별 비용으로 저희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건강한 삶을 위한 덴탈 IQ 높이기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마무리하면서 예, 조남욱 대표님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충치편 사실은 옛날에 이 책을 보시면 서문이 두 개예요. 먼저 풍치편을 먼저 썼고 그 다음에 그 풍치편이 얇아서 책으로 출간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충치편을 덧붙여서 이제 한 권으로 이번에 내게 됐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풍치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겠지만 풍치는 세균에 의한 질환으로서 원인도 간단하고 질환의 진행 양상도 간단해요. 쭉 일직선으로 쭉 돼서 설명하기도 쉽고 치료도 간단하고 이렇게 말하기가 편한데 충치는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오해하기도 쉽고 이게 완전히 치과의사처럼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오해가 커서 괜히 오해한 사람이 이거 왜 그러냐고 자꾸 이상한 딴소리를 하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책을 썼거든요.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읽으셔도 이게 100%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어떤 주치의 치과를 정하셔서 거기서 더 물어보셔가지고 덴탈 IQ를 계속 좀 높여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정말 끝이 아닙니다. 네, 이건 뭐 책 한 권의 내용을 다 알 수는 없고 이건 총론일 뿐이고 자기의 몸은 강론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의 원인과 이유는 각자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치아 관리에 대한 거는 자기 컴퓨터 욕을 바탕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치과의 이제 치과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확인을 해서 좀 구체적인 진단을 해보시고 치료 방향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덴탈 IQ 높이기 오늘 이제 유튜브로도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요. 유튜브 방송은 이제 들으시는 걸로 하고 그 책을 봐서 꼭 꼼꼼히 같이 읽어보고 나중에 질문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 교재가 있어야 잘 들리더라고요. 아유, 그렇죠. 이거 미리 책을 나눠드리고 했어야 되는 건데 좀 늦긴 했는데요. 네, 평복TV 오늘은 건강한 삶을 위한 덴탈 IQ 높이기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평복TV 이제 이름도 정해졌고요. 보시는 분들과 더 활발하게 평복TV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삶을 위한 덴탈 IQ 높이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